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모델 X가 9월 달에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왜냐면 지금 현재 모델 Y를 트레이딩 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신기한 일들이 많더라고요. 이래서 테슬라를 보유할 맛이 좋은지 나쁜지 지금까지는 너무 좋았는데 참 신기한 새로운 세상을 테슬라가 열어주는 것 같고, 테슬라를 갖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못 겪었겠죠. 그러니까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밸류, 그것과 이번 노조 파업으로 정말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이미 일론 머스크 테슬라가 클리어 위너라는 기사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노조 위원장님께서 테슬라를 많이 언급하셔가지고 또 재미난, 왜냐면 테슬라는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다고, 우리가 이제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포드나 GM이 클리어하게 낮은 임금으로 일하지 않고 노동자의 이제 권리를 제대로 쟁취하자 이거죠. 많이 이제 잘 샐러리 레이즈를 잘 받아서, 그래서 테슬라가 많이 언급이 돼서 그 임금 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왜 노조가 없다든지 어떻게 저게 돌아가는지, 이 많은 부분들이 회사가 새롭게 시도하는, 제가 지금 트레이딩 하려는 모습과 이 월급 구조나 실리콘밸리의 어떤 월급 스트럭처, 이런 것들이 다 공통되게 느껴져서 그 부분을 한번 쉐어해 볼까 합니다. 제 경험과 그냥 제 인사이트, 보잘것없는 그냥 미국에서 현재 느끼고 있는 인사이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쉐어해 볼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테슬라가 이제 500만 대를 넘게 이제 만들었군요. 저게다 깔아놓은 게 일종의 플랫폼화 될 테니 참 대단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위력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데, 실제로 차를 지금 모델 X를 받기 위해서도 이게 진짜 일어난다라는 게, 참고로 모델 X의 리세일 밸류, 이거 리세일 밸류입니다. 그러니까 크게 트레이딩 밸류와 리세일 밸류가 있는데, 리세일 밸류는 이건 딜러가 이제 차를 실제 파는 가격이고, 트레이딩은 그보다 좀 낮겠죠. 딜러가 사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개인 간 거래가 그래도 더 가격을 높게 받을 수 있고 뭐 그런데, 여기 당당하게 모델 X가 지금 탑 10 for 2023죠. 근데 모델 X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5-year resale value가 66%나 유지된다라는 게, 이게 최근 가격 드랍이 반영이 안 된 건가? 어떻게 이게 66%? 그래서 대부분 여기 보면 다 좀 대중적인 차들입니다. 토요타 툰드라, 포드 브론코, 약간 좀 대중적인, 여기 럭셔리 브랜드가 없죠. 벤츠, 포르쉐 이런 거 없습니다. 혼다 시비 이런 친구들이 꽤 높은데, 여기 당당히 테슬라 모델 X가 있어서 인기가 그래도 역시 있나? 이걸 가야 되나? 그리고 테슬라 공식 어카운트에서도 이제 11일 남았다고 이제 알려주죠.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제가 모델 X 받는 윈도우가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지금 에스티메이션 돼 있고, 빨리 서류하라고 저를 압박하길래 9월 달에 받을 수 있나라는 마음이 조금씩 이제 두근두근 오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일단 모델 Y를 트레이딩 할 생각이거든요. 참 사람 기억력이 가물가물해서 한번 이렇게 다 이렇게 찾아봐야 됩니다. 제가 정확히 이 차를 얼마에 샀나 봤더니 53,000달러에 사고, FSD를 7,000달러를 넣어서 6만 달러에 샀더라고요. 이때 보조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테슬라는 그때 법 기준으로 캡을 넘었기 때문에 보조금 하나 없이 저걸 지불하고 산 거죠. 근데 이 차를 카바나에 넘긴다고 하니까 이제 3만 달러였는데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이제 익스파이어 돼서 마일리지를 꽤 많이 탔죠. 지금 3년이 넘었는데 4만 5천 마일을 탔고, 그러니까 이제 저 가격을, 밸류가 기가 막히게 떨어지죠. 쉬프트가 좀 더 잘 줍니다. 근데 제가 이걸 알아보면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그 FSD, 자, 저는 이 FSD를 트랜스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FSD에 대한 밸류가 어떻게 산정되는지 이런 걸 물어봤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브룸 같은 데는 테슬라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밸류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최근에 가격을 막 드랍시키고 이런 소프트웨어 밸류를 산정하기가 어려워서입니다. 일각에서는 이걸 가지고 테슬라의 밸류가 매우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매우 떨어졌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산정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친구들과 제가 약간 상담을 해서 느낀 점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회사들은 중고차에서 테슬라를 거래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면 아까 말했듯이 처음에 500만 대나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이걸 거래를 안 하고는 전기차에서 뭘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래는 하고 싶은데 밸류가 산정하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겁니다. 애플 투 애플 비교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 FSD를 옮길 거니까 제가 팔 차에는 FSD가 없는 거죠. 근데 얘들 가격 산정은 제 이런 오더 어그리먼트라든지 이런 걸 보고 이제 하는 건데, 나 이거 옮길 거야라는 거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밸류를, 현재는 있는 거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옮길 건데 만약에 받는다면,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이런 이벤트들이 시장에서 아직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제대로 평가가 안 되니까 FSD도 지금 뭐 완전 로보택시화 되는 것도 아니니까 밸류가 형편없지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테슬라는 저한테 이걸 얼마의 밸류를 줬을까요? 이제 바깥에서는 이렇게 주는데, 테슬라는 이 두 회사보다도 낮습니다. 놀랍게도 28,500달러인가 그렇습니다. 제일 낮죠. 근데 여기 FSD 트랜스퍼의 FAQ를 가보면은 지금 받은 그 트레이딩 밸류는 FSD가 없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트랜스퍼 할 거니까. 그러니까 테슬라는 자기 차에 대한 밸류를 정확히 아는 거죠. 그래서 저도 파이낸셜 팀에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요즘 폭주하는지. 그래서 물어보니까 만약에 FS 트랜스퍼가, 왜냐면 제가 그 경계에 걸려있기 때문에 트랜스퍼를 못하게 되면, 왜냐면 9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게 되면 밸류가 올라간답니다. 그거보다. 근데 이만큼 쳐줄지는 의문인데, 이 친구들도 소프트웨어 밸류를 어떻게 매겨야 될지를 모르니까, 마음은 여기다 팔고 트랜스퍼도 가능하답니다. 테슬라 측에 문의해보니까 굳이 자기네들한테 트레이딩 안 해도 된답니다. 대신 FSD 트랜스퍼가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시간이 하루니까 세 대를 다 어카운트에 다 있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바로 팔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자기네들 밸류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테슬라는 이 FSD를 가지고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28,500을 받는다 치더라도 거기다 12,000달러지 않습니까? 지금 모델 X에 제가 FSD를 산다 그러면 그거를 여기다 더한다 그러면 45,500달러를 주는 그런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최고로 쳐주는 거죠. 트랜스퍼가 된다 그러면 이 어떤 회사보다도 난 거죠. 참 그게 재밌더라고요. 하드웨어는 다 준비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적으로 켰다 껐다만 함으로써 도대체 밸류가 얼마가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이 차이, 그러니까 제일 싸게 얻어다가 밖에다 그냥 팔아도 테슬라는 돈을 엄청 법니다. 그리고 지금 FSD를 트랜스퍼 하는 입장에서는 제일 밸류를 잘 쳐주는 거죠. 이런 무형의 가치가 벌써 중고차 시장에, 그러니까 좋게 보면 테슬라도 윈하고 저도 밸류를 잘 받는 거고, 나쁘게 보면은 참, 장사 정말 잘하네요. 이 소프트웨어가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지, 현재 시장에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밸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회사도 나오고, 보수적으로 주고 그나마 쳐주는 회사도 있는데, 이 회사도 FSD를 만약 트랜스퍼하게 되면 얼마를 산정할 거냐라는 얘기에서 아직 그걸 잘 몰라서, 근데 오더 어그리먼트는 있냐? 있다고 얘기해줬죠. 그러니까 이 가격을 그래서 참 시장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이게 최초고 벌써 소프트웨어가 시장을 교란한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다양한,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가 어렵다라는 게 정확한 코멘트일 것 같고요. 좋게 생각하면은 테슬라가 45,000마일, 그러니까 8만 킬로 좀 덜 탄, 그리고 산지 3년이 넘었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타면은 고급 차들이 레지듀얼 밸류가 뭐 반 이하로 깎이는 게 태반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4만 달러 넘게 쳐준다 그러면은 레지듀얼 밸류가 굉장히 높게 쳐주니까 좋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참 진짜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알기 때문에 FSD를 쓰는 사람들은 이번에 디맨드 트리거라는,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발표됐을 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댓글에도 남겨주셨지만 감사하게 이거를 저보다 더 싸게 사신 분들은, 왜냐면 제가 모델 3 살 때 5,000달러 그 이하여기도 했거든요. 그걸 트랜스퍼 한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12,000달러? 깎기 전에 15,000달러를 사실상 더해주는 거니까 이 밸류가 장난이 아닌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좋게 보면은. 그러니까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게 제가 모델 3를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 코비드 바로 지나서 다시 한번 제대로 따져보니까 솔직히 좀 더 산 가격보다, 그러니까 텍스랑 딜리버리 피랑 텍스 크레딧을 그건 받았으니까요. 모델 3 때는 받았거든요. 그거를 하면은 제가 3년을 타고 산 가격보다 좀 더 받은 희한한 일이었는데, 제 인생에 다시 그게 올지, 이 FSD 밸류가 커져서 올지는 모르겠으나 참 모델 3가 효자였네요. 정말 땡전 한 푼. 오히려 돈을 벌어다 준 상황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 모델 Y를 이렇게 트레이딩 하려다 보니까 참 모델 3가 효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는 그러니까 수요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거죠. 장사 잘한다라고 그냥 종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참 미국에서 돌아가는 상황이 이렇게 재밌다라는 거죠. 벌써 시장의 교란을 일으키고 이 밸류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기존 이용자들로 트리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아마 9월 말에 모델 X를 딜리버리 할 수 있게끔 걸린 이유가 아마 이 동네 근처에 살아서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말 푸시를 하니까 로지스틱 상으로 빨리 가져갈 수 있는 애한테 빨리 밀어내려고 하니까 걸려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재고 레벨을 보면은 모델 X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S도 진짜 땅을 꺼지게 내려가고 있고, 이 데이터를 100% 믿으시면 안 되지만, 그냥 하나의 참고고, 근데 인벤토리를 제가 저희 동네 직접 가보면, 진짜 바닥이고, 이게 대충 맞고, 다 내려가는 추세죠. 이분들이 파업하는 바람에, 그리고 기름값도 높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것도 생각을 했거든요. 올해 안에 받으면은 텍스 크레딧도 있고, 뭐 받을지 안 받을지 이제 붙어봐야 알긴 아는데, 뭐 그런 기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내년부터는 텍스 크레딧 반토막 날 확률이 높다고 하니까 테슬라 측이 얘기하기를. 혹시나, 왜냐면 지난 기사에 여러분들이 주신 감사한 그 리퍼럴 크레딧으로 FSD 업그레이드를 하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그걸 없애버렸더라고요. 아이고, 참. 슈퍼차저 말고는 딱히 뭐 그렇게 써먹을 게가 이제 없는, 참, 테슬라가 참 장사를 잘하는구나. 이런 구멍도 다 막아버리고, 정말 장사를 재미나게 하면서도 어떻게 밸류를 쳐준다고 봐야 되지. 진짜, 이 종합적인 상황이 참 어질어질 하더라고요. 알아보면서 결국은 딜러랑 딜링하는 것과 지금 이걸 계산하는 것과 뭐 별반 차이가 없는 듯한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커뮤니티 보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FS 트랜스퍼가 안 되면은 나는 계약을 드랍하겠다라는 사람도 꽤 됩니다. 저도 솔직히 조금은 그런 마인드가 있고요. 그냥 계약금 $250인데 그건 넌 리펀더블입니다. 근데 먹고 사실 지금 타고 있는 차들이 큰 불만족이 없고 매우 만족하고 있는데 이걸 굳이 근데 지금 만약 모델 S를 받으면,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그래서 이걸 소프트웨어적으로 계정 기속을 해주고 왜 차에 기속하냐? 야, 내가 풀 셀프 드라이빙을 산 거지. 라고 그것도 맞는 얘기인 것 같고, 근데 모델 X 신형을 받게 되면 지금 센서가 다 바뀌었죠. 하드웨어 4에다가. 그리고 헤드램프 같은 거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들이 다 바뀌었는데 그 바뀐 거를, 그래서 옛날에는 레트로핏, 그걸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업그레이드를 하게 해주기도 했는데 대량 생산 입장에서, 그리고 새롭게 이런 뉴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그걸 항상 그렇게 업그레이더블 하게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또 생산자 입장을 고려해보면 그게 또 너 다 들어주는 건 말이 안 되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진짜 평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레지디얼 밸류가 엄청 이번 FS 트랜스퍼로 다시 한번 종합해보면 엄청 차값을 잘 쳐주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이게 어떻게 UAW랑 연관이 되냐.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UAW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테슬라는 굉장히 임금을 적게 주는,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맞을 겁니다. 실제 페이하는 거는 적으니까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이제 굉장히 이거 미스리딩 하는 거다, 이거 잘못하는 거다. 그러니까 토럴 컴펜세이션이라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아마 임금은 적게 받을 텐데 거기 스탁 옵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스탁이 계속 올라서 토럴 컴펜세이션, 뭐 분위기 막 얘기하는데 결국은 테슬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공장 노동자분들이 저 UAW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는 순전히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네 그 생린 스탁 옵션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투자자들의 돈이 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도 넘겨주는 거죠.
참, 요게 많이 저한테 이번 그 FST 트랜스퍼랑 너무 와닿더라고요. 참, 이게, 예, 참, 투자자들의 돈으로 자산 상승으로, 월커들의 불만을 잠재워 가면서 좀 더 싼 가격에 공장을 잘 돌리고 있는 이 테슬라가 참 진짜 장사를 다시 한번 엄청 잘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두 개가 너무 겹쳐 보이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 동네는 제가 한번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고임금 테크 엔지니어나 사이언티스트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죠. 근데 다 캐시로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다들 아마 수중에 대충 다들 건너 뭐 친구들이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다 현찰이 부족하죠. 뭐 주식을 판다든지 주식을 뭐 담보 대출을 하신든지 뭐 여러 가지 다른 루트로 이렇게 돈을 통용하게 되는, 그리고 이 동네에 있으면 무조건 주식을 보게 됩니다. 자이반, 타이반, 여러 가지 주식이 다 크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으로 에셋으로 주게 되면 또 세금도 좀 덜 떼죠. 캘리포니아는 세금도 높고, 그러니까 세금을 좀 세게 맞기 전까지는 캐시로 받고, 주식으로 받아서 그걸 바로 팔아도 되고, 근데 바로 팔면 이제 쇼텀인 캐피털 게인이 되니까 세금이 높지만 그걸 보유했다 1년. 그러니까 뭐 빅테크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근데 또 이런 얘기하면 최근 메타 보면은 뭐 엄청 요동쳤으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참 그러니 참 이 동네 생리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테슬라에도 고스란히 어느 정도는 인식이 되고, 투자자들의 많은 돈이 모여서 자산 상승으로 인해서 이 UAW 하는 분들도 이분 입장들에서 맞지만, 여기서도 일론 머스크 말도 맞는데, 사실 이게 요즘은 더 좀 더 맞는 방법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동차 빅3에 있는 CEO분들 스탁 옵션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거를 공장 노동자분들과 나누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맞지 않나 싶긴 한데, 이게 또 그래서 GM, 포드, 스텔란티스도 테슬라 같이 이제 전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페이 구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좀 찾아보니까 그게 어렵더라고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동차 회사들의 그러면 이제 미래가 이제 멀티플이라든지 이제 주가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바꿔야 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실행하기가 현실적으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아보니까 와,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테슬라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계속해서 비저너리로서, 그리고 회사의 인공지능이라든지 계속, 왜냐면 자산 상승을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주식값이 이게 순식간에 내려가는 순간 정말 재앙이 닥칠 겁니다. 여기 일하시는 근로자분들부터 해서 정말 온갖 것들이 다 막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꿈과 희망을, 그러면서 어느 정도 그걸 읽어내가면서 계속 받쳐주지 않으면은, 와, 이게 쉽지가 않겠구나. 그래서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미래가 어둡다고 생각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거죠. 제가 이 차를 소유하지 않았다라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 같이 일반적인 거 같이 했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프트웨어적인 평가가 차량 지금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참 재미난 회사고 소유할 만한 가치,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끔, 그러니까 이거를 밖에서 그냥 공부해서 생각하는 것과 실제 소유해서 이걸 직접 닥쳐서 하는 것과는 완전 체감이 다릅니다. 더 열심히 알아보고요. 물론 부작용으로 딜러와 딜링하는 정도로 머리가 터지긴 하는데, 그러면서 여기까지 알아봤는데, 내연기관들은 그래서 참 이게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골도 깊고 이런 페이 구조, 그러니까 결국 더 지급해도 생산성을 더 올리기 어렵고, 테슬라는 이 쉐어홀더의 머니가 여기서 이렇게 수혈되는, 어렵습니다. 어려워. 진짜 내연기관은 이런 종합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비저너리한 모습을 지금까지 워낙 보수적인 동네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UAW가 이거를 스탁옵션으로 한다 그래도 승인할지 지금 당장에, 왜냐면 전기차의 시프트가 다들 어렵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이분들은 정말 배수의 진입니다. 결국 테슬라한테는 좋은 얘기지만 테슬라가 참 신박하게 돈 버는 얘기까지, 그러면서 그게 제 트레이딩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까지
그래서 저도 아직은 모델 X를 90% 마음을 정했고 지금도 10%는 제발 그래서 9월 달까지 하드웨어 4로 업그레이드 플러스해서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저 정도면은 받는 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 굿딜인 건 맞으나 트랜스퍼를 못 하게 될 시에는 그리고 다시 한번 재고 사항을 보면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저도 드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